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더킬러스 개봉날입니다. 오늘 개봉날 다른 영화들도 많고 또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배우분들의 GV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거 말고 송은이 거를 와주신 여러분들 참 지식인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재미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준 닮을 걸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 첫날 공교롭게 제가 GV 사회를 맡게 되는 거는요. 에피소드 3번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개봉날 잘 돼야 되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감독님 네 분과 그리고 최신 날씨 예보는 약간 나가면 좀 춥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배우분 우리 심은경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기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자리하셨고요. 나노달로 더킬러스와 더불어서 미모로 리즈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심은경 배우님부터 소개를 좀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킬러스 전편에 출연한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더킬러스 5명이 거의 이제 완전체로 만나는 마지막 행사 같은데, 그래서 더킬러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변신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업자들을 연출한 노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영화의 핫쇼핑 장항준입니다. 저는 세 번째 에피소드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를 연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 영화의 핫슈풍 옆에 앉아 있는 네 번째 에피소드 구성 영화를 연출한 이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질문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질문 좀 많으실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좀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으시고 생각했다가 질문하실 요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영화를 정확히 2번 관람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 초청되었을 때 한 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패밀리 시사회라는 이름으로 또 지인분들 또 다른 배우분들 업계분들 모셔서 시사회 할 때 2번 이렇게 봤는데 놀랍게도 처음 봤을 때 극장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제 취향에 재밌다고 생각하는 순번을 매겨봤거든요. 그런데 2번째 볼 때 그 순번이 바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은 바로 그런 매력일 것 같고 주변에 제가 이 영화 어땠어라고 하면 여러 번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울걸? 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번째 보니까 더 많은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화계 거장 한 분께서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야?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영화란 말이야. 질문과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 라고 그 거장인 감독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이 영화야말로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네 편의 매력이 다 달랐고 그런 의미에서 네 편에 이렇게 각자 다른 캐릭터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출연하신 심은경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뭐 어떤 여러 편을 하셨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있거나 하시지 않았는지 배우가 한 캐릭터로 몰입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혼란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각각의 작품으로 이제 생각하고 참여를 해서 그냥 이제 촬영이 한 전체 예를 들어서 5회차다. 제 분량 한 2회차, 3회차 정도 됐거든요. 그저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다음 작품 또 준비하고 그랬어요. 네. 영화 다 보셨으니까 솔직히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고생스러웠던 편은 어떤 거였어요?
이제는 다시 남북 사이 같은데 얘기해도 되잖아요. 감독님들하고. 저기 노덕 감독님 작품이라고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제 순간적으로 네. 내적 갈등이 그냥 장항준 감독님께 제일 고생스러웠다고 할까? 할까 하다가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노덕 감독님 이제 현장이 아무래도 좀 크랭크인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날씨도 많이 더웠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좀 부담감 이제 크랭크인이다 보니까 이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덕 감독님 작품이 캐릭터적으로 연기적으로도 고민이 제일 많았었고 이제 촬영 현장도 이제 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사운드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못했어가지고 아니 여담을 들었는데 산모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네, 거기 영화 보면은 이렇게 모기 물린 장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네. 실제로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약간 1편이 변신과의 연결성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들?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농담인데 이렇게 진짜 마이크가 넘겨질 줄은 몰랐고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흡혈귀가 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거리도 더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게 한 편의 어떤 해밍웨이의 소설을 가지고 모티브화해서 만들어진 연작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 감독님의 작품에는 흑백신이 있는데 장항준 감독님 영화에는 흑백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컬러 텔레비 시대가 온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컬러 TV를 봤던 것 네네. 같아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저는 흑백이 싫어요. 얼마나 눈에 보이니까 좋습니까? 알록달록. 진짜 훌륭한 질문에 개떡같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아닌데 여쭙고 싶었어요. 나머지가 연속성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자체가 전체가 그냥 그 시간 그날 자체가 흑백이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네네. 그 시대 자체가 네. 그런데 그 안에 그 좀 색감들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계속 한 장소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컬러로 한 것 네. 같아요. 그 노덕 감독님 영화에서 등장하는 흑백신의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사실 흑백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 칼라로 찍었어요. 네. 칼라로 찍고 이제 편집 기사님이랑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크랭크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하는 동안에 이명세 감독님 작품이 촬영 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집 기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 현장에 놀러 갔다가 너무 자극을 받은 거죠. 이명세 감독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 현장을 네네. 하시길래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 편집을 이렇게 안일하게 할 수는 없다. 네네. 좀 더 충격적인 뭔가가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 네네네. 갑자기 편집 기사님 여기서는 흑백으로 가야 된다. 오. 그래야지 영화가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옳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의미는 제가 그러면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의미는 나중에 좀 찾기로 하고 일단 했는데 네. 이 자리까지 제가 질문이 오늘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의미를 못 찾은 채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의미 있게 봐가지고 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장항준 감독님 영화에 없는 세 감독님의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흑백과 슬로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닌데 신기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고 저는 근데 저도 그래서 나름 되게 감독님이 흑백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동 감독님이. 왜냐하면은 그게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납치가 딱 된 순간에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이거 진짜 잔인하겠다. 얼마나 잔인하면 피를 보여줄 수 없어서 흑백으로 컬러를 했을까 해서 마음의 각오를 하게 네, 만들더라고요. 의미를 찾아주셨네요 오늘.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최악의 순간에는 네. 어떤 그
현실감을 오히려 이제 그 걷어내는 게 네. 영화의 특성상 맞지 않나. 녹화라면 앞에 거 편집하고 이거 쓰면 되는데 이미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저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이면의 슬로우나 약간 스타일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이제 장르 영화도 이제 이번 처음 한 건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명세 감독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 감독님 했던 전에 영화들의 어떤 영향받은 어떤 것들 노독 감독님도 아마 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타일적으로 좀 그렇게 좀 접근한 부분들이 있고 흑백은 저도 시나리오 단계나 콘티 단계는 흑백이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바 공간이나 그런 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렬한 붉은색을 쓰기로 하면서 그 충격을 좀 재밌게 주려면 초반부를 흑백으로 하면 재밌겠다. 예. 그래서 넣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세 분의 감독님과는 전혀 교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장은영 감독님은. 저는 두 분처럼 이명세 감독님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아니 저는 좀 그 워낙 이 시대적으로 제가 제일 과거의 얘기예요. 네. 예, 제일 과거 얘기가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세대에게 와닿지 않는 거라서 오히려 좀 현실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중요해서 그런 뭐 고속 슬로우 기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거의 차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현실처럼 느껴지길 바래서. 네.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많이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트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실제 선수집 같지도 않아요. 느낌이. 그것도 약간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또 이제 제가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화양연화가 가진 그 홍콩 그 선술집 네, 같은. 근데 홍콩이 되게 좁잖아요. 홍콩 건물이나 복도 이런 것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없는 벽 색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한 장소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색감들을 좀 구현을 해서 인물들의 옷, 뭐 오연아 씨 빨간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보는 이 색감의 재미 같은 것들도 줘야겠다. 예, 그런 변화를 좀 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질문을 안 하실 거면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질문을 이 타이밍에 한번 받아볼까요? 네, 가장 번쩍 손을 들어주셨는데 여기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질문하다가 제가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저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계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실은 부산국제영화제 때도 잠깐 뵀었는데 실은 개봉일에 맞춰서 이 영화를 아껴놨다가 보고 싶어서 오늘 실은 퇴근하고 달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실은 이 영화를 처음 일부러 약간 정보를 최소화하고 봤거든요. 찾아보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근데 해시태그하고 첫 번째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평을 남긴다면 약간 핏빛 초콜릿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직장인 맞으시죠? 네. 전문가 느낌이 나서. 네.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점들 그리고 남기고 싶은 멘트들이 많아서 그건 제가 좀 열심히 리뷰를 써서 이 영화에 대한 홍보를 또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운 시간이고 또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질문을 꼭 좀 드린다면 실은 요즘 OTT도 실은 많고 또 이제 영화, 극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그 쫀쫀한 그 짠짠한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뇌리에 남는 그 각 그 편마다의 어떤 그 한마디의 대사들이 조금 저는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 감상을 좀 접어놓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심은경 배우님과 또 감독님들께 본인이 연출하셨던 그 단편에서 실은 내가 이게 킥이었다. 나만의 약간 좀 숨겨놓은 해시태그 같은 거였다. 이런 것들을 개봉일을 맞이하여 한번 오픈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뭐 제작사에서 씹은 거 아니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은경 배우님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감독님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걸 발췌해서 이 더킬러스를 대표하는 나의 대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연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변신에서는 이제 목을 따죠. 목을 따고 네, 피를 내리고 연우진 배우님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드셔보세요. 네. 그러니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네.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네, 가을은 말이죠. 피는 말이죠. 가을이 맛있어요. 뭐 이런 톤들이 이제 좀 뭐 그 전체적인 그 이후의 대사들이 목을 딴 이후의 그 대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저한테는 느껴져서 그래서 목소리 네네. 톤도 좀 나름의 중후하게 톤을 좀 많이 바꿨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와의 통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한 번만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감정신. 그것 때문에 그 소민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이게 감독님께. 여담인데 엄마 예. 목소리가 네, 저희 친엄마예요. 예.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에피소드를 잠깐 이제 살짝만 들려드리자면은 이제 연습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 역할이 크랭크인이기도 하고 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이 감정선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추고 싶어서 좀 녹음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했는데 그냥 친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대사를 쳐준 네. 거예요? 엄마 대사 좀 맞춰줘 했는데 엄마 대사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한테 일단 좀 톤 확인 차 이렇게 좀 한번 들려봤는데 감독님께서 또 흔쾌히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주연 배우의 부탁이어서 억지로 하신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건 아니고 저도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톤들이 있었는데 거의 100% 맞는 그 엄마와 소민의 대화 톤이어가지고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부탁을 해서라도 어머니께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흔쾌히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자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씬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네. 에서는 이제 저는 제가 인터뷰 때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나름의 이게 어떤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수상한 그녀의 오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네. 감독님은 비록 안 계셨지만 현장에 네, 그게 그 포인트. 사이가 안 좋거나 네, 그러시구나. 전혀 사이가 안 제가 뭐 좋거나. 때문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때 또 하필이면 사진 촬영이 그때 잡혀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무섭 영화란 말이죠. 네, 그냥 사실 무성 영화는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고 그냥 전체가 다 포인트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고 그러니까 저도 내러티브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다가오죠.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게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알게 돼. 이러고 저희가 또 리허설도 한 일주일 상간으로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이 다 완성되고 이제 감독님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허설 때부터 나는 100% 푸시야. 푸시 녹음이야.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그 몸 연기, 어떤 행동, 액션, 그 표정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고 저희 이제 배우들한테 다 공지를 오랜만에 그런 현장이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렇죠. 처음이에요. 신혜영 씨 처음이요. 네, 처음이어서 네. 후시만 제가 3번을 후시 녹음만 3번을 했어요. 네, 몇 마디 안 된 대사를 그렇게 아니, 호시를. 이제 몇 마디 안 되진 않고 이제 제가 쭉 나레이션을 나레이션이 하잖아요.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레이션 하는데 그 대사 포함해서 휴가가 막 생기기도 하고 대사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감독님께서 계속 저기 이날 시간 되니? 이러고 좀 후시 한 번 더 따자 이러고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에 막
야 죽이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도 있잖아요. 킬러들하고 이제 싸울 때. 반격을 가할 때. 네, 그때도 막 감독님께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막 배에다 힘 꽉 주고 이제 소리 질러 막 이러시고. 후시가 집요 집요하시게 잡고. 제가 후시하는 날도 잠깐 오셨어요. 맞아요. 네, 네. 뱅콘 좀 앞에 하면 안 되겠냐고요. 진짜요? 맞아요. 그 믹싱실이 저희 집과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연히 만났어요. 끝나고 가는 길에. 네. 근데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쉬어가지고 이명세 감독님과 한 저는 지금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선 감독님. 후시에 대한.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 환경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운드에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 대사 사운드는 앞 스피커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세계 해외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따로 다 후시가 돼야만 해외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 우리가 한국 영화가 세계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게 세계에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시 녹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더 짧은 환경과 어떤 그 시간에서 이 후시로서 또 수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더 좋은 음질, 좋은 감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 뭐 고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게 감독님 무성영화 편에서 키가 되는 대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은주 감독님 마이크 받아서 키가 되는. 저는 뭐 사실 뭐 대사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대사를 보신 분들이 네. 눈치가 없는 편이네 다들 이제 오. 이 오연아 씨가 이제 그 영상으로 네. 게 밝혀질 때 하는 대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되게 중요한 대사는 앞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천 방조제 공장에 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 마지막 행사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래서 그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을 놓치면 안 되는. 네네 그렇죠. 네네. 예. 은호 감독님께서는. 영화 주제적으로 따지자면 저는 돈이 안 중요하다고 한 적은 없어라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캐릭터,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슬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라는 저는 그 대사를 되게 감성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대사는 돈이 안 중요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 감독님. 네, 저는 좀 약간 제 어릴 때 좋아하던 이제 B급 장르 영화들 그런 게 뭐 고고하고 뭐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농담 같은 그런 영화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이 영화에서도 누군가가 죽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결과적으로 재밌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 누굴 죽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 감독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니까 영화 감독이 처음에 희생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어쨌든 피가 좀 칵테일처럼 맛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생각한 킥에 대해서는 중년에 피는 가을에 맛있다 그런 게 좀 재미상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손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우진 배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손님인데 왜 설정이 감독과 약간 여배우였었나 궁금하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답변이. 네, 그렇죠. 영화 감독이 나오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사람한테 말을 잘 못 놓고 위스키도 좋아합니다. 본인이 죽었군요. 본인을 던짐으로써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신 김종원 감독님의 이야기였고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나왔으니까 저 뒤에 남자분 한번 마이크 들어보면 어떨까요? 마스크 쓰고 계신 8번째 줄에 5번째 분. 네.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때를 좀 개봉날을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좀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앞에서 나왔던 답변이기도 하지만 아직 전부는 말씀 주시진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관 감독님과 장항준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또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했던 점은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 왜냐면 다 같이 이제 내 작품들이 이제 공간적 제약된 공간 안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개성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드라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대략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인생의 첫 장르 영화잖아요. 예, 제가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엔 항상 뭐 계절 변하는 거 찍고, 말랑말랑한 거 하셨잖아요. 예, 길 찍고 꽃 네. 찍고 이러다가 갑자기 피가 나오고 뭐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 취향의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가 그동안 만들던 것들이 대부분 약간 두 사람의 대화극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툴을 갖고 와서 좀 다른 장르 영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게 해밍웨이의 그 킬러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그게 저는 또 좋았던 게 이제 해밍웨이가 되게 수많은 단편 소설을 썼고 그것들이 굉장히 간결하면서 그 안에 정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편 소설만의 화법을 영화 안에서도 녹이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그 보이는 캐릭터들과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에 대한 이야기랑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모티브 삼아서 하려면 그런 바의 공간을 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도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그 납득되면서도 약간 낯설기도 하면서 그 시대엔 저랬겠다 하는 공간들이 필요했고 실제 그쪽 이런 선술집을 가면 남아 있는 건 없어요. 실제로 뭐 어딜 가도 그런 원형이 남아 있는 데는 없어서 그렇지만 이 사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액션을 벌여야 되고 사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찍으려면 또 공간이 훨씬 넓어야 되잖아요. 넓어야 돼가지고 이제 전국의 여기저기를 찾다가 이제 군산에 폐건물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내려가서 봤더니 이제 폐건물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보통 층고가 요즘 건물이 낮은데 폐건물들은 위에 다 터져 있어요. 천정이 나무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높이도 한 4m, 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층고가. 그래서 거기 폐허가 된 데를 정리를 해서 훨씬 공간이 넓은 데를 저희가 그 벽을 쳐가지고 카메라는 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연출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감샷들 액션하는 부감샷들도 그래서 이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장 위로 카메라를 올리면 되니까 저희가 뭐 예산이 많아가지고 세트를 지으면 뭐 괜찮은데 그럴 수 있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되게 카메라 옥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선술집이고 배경이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총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표현하셨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의도가 된 건가요? 이게 킬러들이 그때 총 갖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사실 킬러라는 말이 없었죠. 킬러라는 말 뭐라고 자체가. 했을까요? 킬러라는 말 자체가 없고 아마 칼을 썼을 텐데 사실은 연도가 60년대 가까울수록 총기가 있어요. 왜냐면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산이나 이런 데는 총기들이 불법 거래가 많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총기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약간 한국식 웨스턴 장르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뭐 개척까지는 모르겠고 개척까지는 표방 모르겠고 정도? 이게 다 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최고의 권력자가 사라지는 이유도 총이었고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기도 총이고 그리고 오는 자는 어떤 자일지 모르고 어떤 이 시대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1980년대가 올 텐데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자인가? 우리는 정직한 놈인가? 우리가 나쁜 놈은 아닐까? 뭐 이런 그는 누구인가? 뭐 그는 과연 이 안에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해서 저는 총기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볼 때 네.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게 웨스턴 장르 좀 닮아 있다라 그 묘한 분위기. 아니, 보신 분들이 서부 영화에 보면 서부 영화 약간 같다고 그런 서부 영화 보면 항상 선술집에
네. 거기 빠를 지키는 주인이 있고. 있고 들어와서 한 명씩 들어와서 초격전이 네네. 벌어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잠재의식 속에 있었고 한때 그 성향의 모음자 코드의 음악을 선택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들어선 순간에. 그런데 뭐 그거 자체가 좀 너무 좀 장난 같아 보여가지고 네. 그걸 특히나 이준혁 배우와 박상면 배우 두 분이 들어오실 때는 예, 그런 생각이 좀 확 들긴 하더라고요. 롱코트를 입은. 예. 네. 실제로 요즘에야 잠바 입고 파카 입지만 옛날엔 다 코트예요. 일제시대 때 이 독립열사들도 봐도 다 코트예요. 사실은 그때 옷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양복이나 코트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끊어봤습니다.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네. 네, 여기 이 앞자리에 안경 끼신 검정색 옷을 입고 계신 네. 네, 전 장항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해서 그는 그러면 올바른 지도자를 상징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역사적 의미로는 전두광이죠. 네. 그러니까 좀 미지의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포스트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전두광은 진짜 난데없이 나타난 대머리였어요. 그 자체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이 마치 우리를 다 안다는 듯이 들어와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모든 것들을 장악해 갖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에 좀 이 온분에 대한 영상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해볼까요? 네, 여기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왜 안 드세요? 질문이 겹쳐서 똑같은 내가 하는 질문을 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자. 먼저 여기 말 못하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핏빛으로 태워진 바라는 색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간부터 호러로 바뀌는 점에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마치 다리오 아르젠토라는 서스페리아와 dim 레드가 생각나는데 혹시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와. 네. 네, 저는 좀 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영화과에 들어갈 때는 제가 좀 전에 하던 영화랑은 다르게 원래는 제가 백투더피처 같은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화과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른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떤 이제 영화적 뭔가 처음에 어떤 영화를 하나 하고 그 질문을 하듯이 다음 영화를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랑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좀 그 전과 좀 다른 걸 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뭐 옛날에 뭐 스튜어드 고든이나 뭐 좀비오 이런 영화 있거든요. 옛날에 다크맨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트와일라이트 존이 환상특급이라고 제가 볼 때 이제 중학교 때 봤던 되게 미스테리 판타지만 나오는 그런 시리즈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순수하고 약간 B급 취향의 어떤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자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이명세 감독님의 어떤 영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포개지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영화 준비하면서 이명세 감독의 전작들을 좀 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워낙 좋아하고 그냥 때때로 봐요. 때때로 보고 그래서 워낙 또 존경하고 제가 이제 서울예대를 학교 영화과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이명세 감독님 영화를 좋아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정만 있지는 않는데 애증이 있죠. 애증이 미울 때가 있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항상 감독님이 미워질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감독님 영화를 보고 이런 분이지. 초심을 잃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감독님인데. 거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4명의 후배, 3명의 후배 감독님과 작업하시는. 아 저는 뭐 다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우리 김정환 감독, 또 노덕 감독, 뭐 장항준 감독, 요즘에 아주 점점점 나날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장거장의 어떤 작품. 정거장이 아니고요. 장거장, 아주 버스 장거장, 세계적인 어떤 거장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듭나고 있는 감독님들. 그만하시죠, 감독님. 하여튼 이게 좀 다양한 감독들이 또 모여서 하는 것들이 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수 있는 감독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다 각자들, 그러니까 노덕 감독님이 스타트를 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열심히 찍어서 이 영화 잘 되겠다. 난 대충 찍을 줄 알았는데 노덕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 맨 처음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듯이 뭐 하더니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심경 씨가 노덕 감독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자꾸 너무 오해한다고 그러고. 근데 가는 데서 계속 하셨으면 여기서도 해주셔야죠. 근데 제가 부국제 때 사실 네. GV 첫날에 좀 이제 부국제가 처음이고 막 공개 첫날이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말을 막 제가 좀 횡설수설 좀 재밌었어요, 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제가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좀 깬다 이런 글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덕분에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는데. 근데 네. 이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인 게 또 마지막이시니까 네네.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체가 모인 행사는 아마 처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박수가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우리는 다 감독님 말 저희는 아니까 그쵸, 이게 공감이 있어서. 공감이 있고 이러니까 재밌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할 수 네. 있지만 그래도 해줘요. 저는 제가 첫 촬영 했을 때가 저 이제 다른 3인방 홍사빈 씨, 지우 씨, 이제 네네네. 이반석 씨가 저녁 6시 콜이었고 아마 리허설 포함해서 네.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이제 했었고 저는 새벽 콜이었었어요. 거의 또 밀려가지고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서 슈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감독님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에 이러고 계셔가지고 되게 역시 열정 감독님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고 저는 또 제 역할에 대해서 뭐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했는데 감독님께서 왔어요. 네. 뭐 계속 이렇게 좀 넋이 나가 계셔가지고 부산보다 더 리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좀 이제 흥분이 가라앉아서. 가라앉아서 근데 아무튼 감독님이 뭔가 왜 열정이 없으신가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뭔가 왜 나를 안 반길까 어. 좀 뭔가 그래서 괜찮은 걸까 뭔가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 그때 비가 태풍에 와서 기압이 엄청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하 3층이었죠 감독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니까. 제가 이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좀비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좀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다 슛 들어갈 때까지 이랬는데 뭐 아무튼 그때 촬영은 어찌저찌 저도 무릎을 막 깨져가면서 이제 찍고 이제 잘 뭐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야산에서 촬영을 하는데 또 이제 날씨가 막 너무 덥지 사운드 뭐 그냥 비행기 날아가고 이러니까 공기는 써야 되지. 뭐 감독님 막 계속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재현을 하게 됐어요 옆에서. 이러고 계셔서 그냥 딱 계속 이러고 앵글 뭐 가시죠 뭐 좋네요 이렇게 너무 너무 해도 너무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 내가 리얼해요. 그랬나? 리얼하게 하신 것 같고. 정말 저는 이게 거짓말 제가 왜 해요? 근데 이명세 감독님이
어떤 걸 보고 열심을 하시다고 보셨는지가 이 대목에서 뭐 보다시피 아니 우리 노덕 감독님이 이게 막 씩씩한 소녀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아주 이 한국 영화의 가장 미녀 감독이고 스타일리시하고 근데 뭔가 혼이 나간 듯이 움직이는 그 느낌들이 뭔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절로 알아서 굴러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신데 우리 기분 좋을 때막 하하하 이러고 저희가 지금 영화 노덕 감독에 우동의 대한 날인가요?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노덕 오리는 안 돼.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업자들 촬영하면서 내가 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는가 나 스스로를 되게 원망을 많이 하고 내가 왜 처음으로 크랭크인을 잡아서 이제 하겠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날씨가 많이 안 도와줬는데 이제 찍고 나서 보니까는 다른 분들은 너무나도 영민하시게 다 실내에서 찍으시더라고요. 다 세트에서 올 세트에서 찍으시는데 나만 혼자서 와서 그렇게 짜증을 내요. 네. 여기 왜 시원하냐고.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나 스스로가 이제 여기 왜 안 넣어? 나는 왜 그 산으로 잡았고 공간을 왜 로케로 잡아가지고 태풍 오고 크랭크인 날 그리고 이제 그 첫 촬영 날도 사실 그 엄청 비가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액션을 찍고 해야 되는데 바닥은 미끄럽고 또 이제 어떤 여타 사정으로 그 지하 주차장도 원래 이제 섭외해놨던 데가 취소돼서 급하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 잡고 별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혼이 어느 정도 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이제 그래도 더 킬러스의 포문을 여는 현장인데 내가 망치고 있구나 이 프로젝트를 나는 어떡하나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진짜 혼이 나가 어느 정도 혼이 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은경 씨한테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억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은경 씨 왔을 때 어머 은경 씨 너무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마음은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기압이 막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사람을 막 누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지하에 네. 바깥에 비 온다 하시면 일단 경험을 봐서 어느 정도 짜증나는지 알죠. 내 차에 있어도 노덕 감독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건 감독 얘기도 듣고 싶고 이명세 감독 얘기도 좀. 저는 이명세 감독님께 그러면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감독님 영화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슷하시죠 저랑 기분이. 두 번째 보면 상당히 재밌는 요소들 저는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시계는 왜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이라 했는지. 사실은 거기다 뭘 새기고 싶었던 글자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좀 이 의미 있게. 근데 그걸 다 지원했고 디자인은 그건데 거기다 그 새롭게 하려니까 그건 힘들어서 느낌 괜찮다 뭐 킹스 크로스 뭐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우연적 필연처럼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제 영화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이 각 4개의 작품이 또 있는 2개의 작품도 있지만 다 각자지만 하나로 연결됐으면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걸 볼 때 관객들이 지금 이 영화를 다 보신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따로 또 같이라고 그 은경 씨가 아주 캠페인처럼 하는 것처럼 이게 한 편의 영화처럼 보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다른 얘기지만 그 다른 색깔과 다른 감독들의 장르가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줬으면. 그래서 저는 장항준 감독의 얘기를 받아서 79년도로 하고 알아서 그럼 좀 다른 감독들이 나는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이어지듯이 다 각자 찍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뭐 맨 처음 조건이 우리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그 느낌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완성되고 어떻게 이어지면은 분명히 한 편의 작품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는 게 컸죠. 확실히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그 미묘한 감독님들이 나름 숨겨놓으신 그 메타포들을 찾아가서 연결하는 재미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사실은 감독님은 의미가 없었는데 보는 사람이 저건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그런 것도 바라신 건가요?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감독도 다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제 영화를 찍고 내가 그 어떤 파랑새 얘기를 해주다 갑자기 울컥한 적이 있어요. 내 영화가 그런 얘기구나. 갑자기 그때 떠오른 거예요. 다 찍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찍을 때 맨 처음에 생각은 이런 의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의미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같은 건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로 찍은 영화예요. 다시 사랑과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봤는지 몰라요. 이게 어느 잡지를 봤는데 누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그 결혼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결혼했다 난 영화는 실패. 뭐 이런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들 숨겨진 의도와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앞서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그때 막연하게 잘 몰랐지만은 이것을 딱 아사부사하는 게 있거든.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나중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가 제일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도 씹히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로서 난해하고. 근데 그거 너무 신나하시던데요, 감독님은? 신나는 게 어렵다. 제가 느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그 리액션들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면서 남들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영화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만 봐도 오히려 좀 관객들이 해석하려지 네네.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좀 그러니까 그런 쾌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기회에 잠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한 낯섦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제 인정사연 볼 거 없다가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잖아요. 형사가 범인 잡는 거. 근데 그 시나리오를 본 사람은 다 어렵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 시나리오 연기자들한테 주면서 배고 자라. 자 이해 못한다고 다 모든 게 왜 이게 너무 쉬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르 영화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뭐 음모가 있거나 미스테리가 있거나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부도 어렵다고 배우들이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뭔가가 다 삼각관계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안방 건너방 왔다 갔다 무슨 신혼의 얘기가 이게 과연 영화인가? 뭐 이런 낯섦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 영화가 어렵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물론 제 영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잘 찾아보시면 그런 관객들로 N차 관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처럼 다 갖고 계신. 근데 저는 진짜 확실히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명세 감독님 편을. 그래서 아마 순서가 좀 바뀌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질문 하나 정도 받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맨 앞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쪽은 아닌데 이제 영상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평소에 되게 존경했던 감독님들과 애정했던 배우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그 이명세 감독님 작품에서 이제 도나우강의 잔물결이 계속 나오길래 했는데 이제 크레딧에도 사회찬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음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장성국 쪽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모든 제가 아는 밝은 노래는 하나도 없고 아이고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화 찍기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930년대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썼을 때가 대공황기에 좀 엄혹한 시기였었어요. 즉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해밍웨이의 어떤 그 글들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죠. 그게 단순하게 어떤 킬러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허무주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고 못 느끼시는 못 느끼시겠지만 뭔가 답답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느낌들이 그 답답함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노래 막 그런 답답함도 뭐 밝게 해야 될 텐데 그 느낌을 한번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은경 씨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좀 편안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 느낌들로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노래로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부르실 때 그런 감정을 좀 이해하고 부르셨는지 아니면 그냥 디렉션을 듣고 그냥 하셨는지. 감정을 넣어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하셨다고. 아니 제가 저는 디렉션을 감독님이 직접 주셨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노래를 계속 부르던 어떤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수상한 그녀 이후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영화에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좀 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드폰 쓰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눈물 너네 막 이렇게 부르니까 감독님이 아 은결아 그 있잖아 감정을 좀 너 그거 알잖아 그지? 성대모사에 다르시네. 아니 감정을 넣어서 부르라고 디렉션을 받아서 네네. 슬픈 그 느낌 네.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뭐 이러셔서 네. 몇 번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이찬미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배경은 사실 70년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장항준 감독님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일제 강점기와도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치 뭐 차복했던 시절에 지금도 어두운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 감독님이 마이크만 잡으면 제일 어두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은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 달려있는 것 같고요. 말씀 나눴던 것보다 훨씬 재미난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오늘 영화를 보시고 감상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N차 관람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되나요? 안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사진 찍기 전에 우리 배우님께서 오신 관객분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와 또 홍보의 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대표로 하려니 좀 마음이 이게 감기무량하네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개봉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핸드폰만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상들이 있을까.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핸드폰을 오래 계속 쥐었던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버킷러스 오늘부터 이제 극장 개봉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영화가 조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또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쪼록 계속 보면 볼수록 새로워질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새로움을 계속해서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으로 갈까요? 그리고 잠깐 뭐 혹시나 이거 지금 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업자들에 나온 그 성형수술한 킬러 있잖아요. 그분은 이반석 배우는 아마 영화에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분은 이명세 감독님의 친아들이에요. 네, 연기는 처음 하신 분인데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가리고 있는데 닮은 게 어떻게 보여요? 대단한 눈을 갖고 계시는데? 닮았다고요? 네. 또 우리 이만석 배우는 실제로 연출도 하고 영화계 아마 큰 거장이 되지 않을까, 앞발을 뛰어넘는 명성을 날리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또 요소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사진 찍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리하시면 여기에서 포토님이 오셔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서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포토님이 가운데시라 양쪽으로 이렇게 두 분의 감독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누구 맘대로요? 안 돼요. 네. 저도 찍어요?
농담이에요. 네. 복잡해지니까. 네. 감독님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뭐 같이 밝게 좀 웃어주세요. 네,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3번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킬러스 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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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저희 그리고 이렇게 총 쏘는 포즈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얼굴 가리지 자, 총을 쏘시는데 너무 높이 올리시면은 뒷사람 콧구멍을 찌르는 것처럼 나와요. 앞으로 찔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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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킬러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자, 네 분의 감독님과 신경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좋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많이 영상 올려주시고, 네, 제 멘트는 이거 이렇게 다 잘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엄청 추워요. 따뜻히 입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